갑작스런 견혼 후 서라벌 습격으로 궁이 아닌 포석정에 있던 경혜왕은 927년 11월 안타깝게도 견훤에게 붙잡히고 자결을 당합니다. 견훤은 후에 박씨가 아닌 경주 김씨를 왕위에 올리니 그가 바로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입니다. 진성여왕. 신라 48대 경문왕은 두 아들과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첫째가 49대 헝강왕, 둘째는 50대 정광왕입니다. 헝강왕이 서자 아들만을 둔 채 일찍 죽자 헝강왕의 동생 정광왕이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그러나 정광왕도 즉위 1년 만에 병으로 죽고 왕위를 물려받을 아들이 없자 여동생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그녀가 바로 51대 진성여왕입니다. 구독! 진성여왕은 삼촌인 각간 위홍과 불륜에 빠졌다고 전해졌고 그가 죽자 이제는 젊고 잘생긴 청년들을 궁으로 불러들였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당연히 치세는 엉망이 되었고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난 후 마침내 궁예와 견훤의 후삼국 시대가 바로 진성여왕 때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첫째 오빠인 헝강왕의 서자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본인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자진 사퇴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성여왕의 오빠 헝강왕의 서자이자 진성여왕의 조카인 52대 효공왕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효공왕을 끝으로 356년 내무랑 때부터 912년까지 지속된 경주김씨 왕위 세습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어서 박씨들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53대 신덕왕, 54대 경명왕, 55대 경혜왕입니다. 그러나 박씨의 마지막 왕인 경혜왕은 후백제 견훤의 침입을 받게 되고 결국 견훤에 의해 신라의 마지막 왕이자 경주김씨 마지막 왕인 56대 경순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견훤과 경혜왕. 경혜왕은 즉위 후 무너지는 신라 재건을 위해 고려 왕건과 동맹을 맺고 후백제를 공격합니다. 견훤은 경상북도에서 고려와 신라에게 협공을 받던 중 엉뚱하게도 기병을 이끌고 서라벌을 향해 돌진합니다. 갑작스런 견훤의 서라벌 습격으로 궁이 아닌 포석정에 있던 경혜왕은 927년 11월 안타깝게도 견훤에게 붙잡히고 자결을 당합니다. 좋아요! 견훤은 후에 박씨가 아닌 경주 김씨를 왕위에 올리니 그가 바로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입니다. 경순왕은 곧장 왕건에게 몸을 맡기고 신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포석정지. 포석정의 포는 전복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석은 돌을, 정은 정자를 뜻합니다. 포석정에 가보면 전복 모양의 돌로 된 구조물이 보입니다. 이것이 사적 제1호 경주 포석정지입니다. 흔히 전복 모양의 돌 구조물을 포석정으로 알고 있는데 포석정은 그 돌 구조물에 세워졌던 정자를 뜻합니다. 전복 모양의 구조물에는 물이 흐르도록 만들었는데 유상곡수연이라는 놀이를 위한 것입니다. 중국 서예가 왕이지가 만든 것인데 수로에 술이 든 잔을 띄워서 흘러가게 한 뒤 정해진 구간을 통과하기 전 시를 지어야 하는 게임입니다. 삼국사기에서는 견훤이 도착했을 때 경혜왕이 포석정에서 술을 마시며 놀고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당시 전쟁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것도 겨울에 실내에서 놀았다는 것이 상황상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으로 견훤은 신라의 마지막 실질적 군주 경혜왕을 자결하게 했습니다. 포석정지가 바로 신라의 마지막을 장식한 역사적 장소인 것입니다. 신라 54대 경명왕은 아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55대 경혜왕이 죽은 후 이 8명의 아들들은 모두 8개의 박씨성으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장남부터 차례로 밀양박씨, 고령박씨, 함양박씨, 죽산박씨, 충주박씨, 무안박씨, 춘천박씨, 월성박씨입니다.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은 신라를 왕건에게 바칩니다. 그 후
고려가 시작된 경주라는 지명이 생기고 경순왕의 후손들이 경주 김씨가 되고 고려 왕실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아들 세술 등 목매달 아빠 TV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